대학교 다닐 때 여자 후배들이 좀 지겹다고 했던 게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남자 선배들의 군대 얘기라고 합니다. 여자 후배들이 신입생 때 예비역 남자 선배들로부터 군대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한 곳의 이야기라서 그런지 눈을 반짝이며 듣다가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동기들 군대 갔다 와서 그 얘기를 또 하고 후배들 제대해서 또 그 얘기를 들어야 하고 술자리에서 이렇게 너무나 자주 듣다 보니 이젠 귀에 딱정이가 앉을 정도로 지겨워지더란 말입니다. 아마도 그렇겠죠. 하지만 남자들, 특히 젊은 청춘들의 좌충우돌 군생활 이야기는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면서 또 어떤 공감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소설은 전역한 지 꽤 오래된 저의 군대 시절을 떠올리게도 하는 작품입니다. 재미있었던 기억도 힘들었던 기억도 모두가 추억이 되어버린 지금 이인록 작가의 단편소설 탐색전 관전기를 읽으면서 저희 청춘의 한 토막을 추억하게 되었습니다. 빛나던 그 시절 파릇파릇했던 젊은 청춘들의 이야기를 따라 최전방의 어느 내무반으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인록 작가의 탐색전 관전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탐색전 관전기 이인록 축복 같은 첫눈이었다. 삭풍이 몰아치기도 전에 내리는 눈은 이제 겨울로 갑니다고 말하는 듯이 예고 없이 폭설로 이어질 기세다. 밤마다 검은 산자락을 치켜세우던 지척의 접근산도 어느새 눈 속에 희미해지고 있었다. 이제 시작되는 눈이 온 겨울 내내 우리를 얼마나 많은 제설 작업에 내몰 것인가 생각할 겨를은 없다. 유병소를 나서는 그의 등에 모자이크를 남기던 눈은 폭설을 숨기지 않으려는지 몇 걸음 앞의 그의 모습도 흐릿하게 만들었다. 도열 박수 속에 발걸음을 옮기던 장복 병장은 웃음을 띠면서도 누군가를 찾는 양 주위를 살피던 눈을 거두며 우리를 일별한 뒤 돌아섰다. 순간 아침 점호 때마다 구령조정 3회 실시를 좀 더 음악적으로 하기를 주문하던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다시는 들을 수 없을 그의 목소리가 어떻게 둘의 끝없는 흑백 논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나 생각되었다. 구령조정의 음악적이라니. 눈 속으로 걸어가는 것 같은 그가 파묻혔다고 생각되었다. 고개를 돌려 장수 병장을 찾아봐도 그는 보이지 않았다. 이제 둘의 반대를 위한 반대도 종지부를 찍었을까? 휴전선 바로 아래 이곳으로 전이보고 난 며칠 후였다. 중대원 거의 다 월동 준비를 위해 막사 뒷산으로 투입된 뒤의 일이다. 잔류병 몇이 시멘트물로 막사벽에 도색 작업을 하고 있었다. 조금씩 목소리가 커지는 소리가 들려서 돌아보았다. 땅바닥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이 꼬챙이로 땅을 쫙쫙 그어가며 소리치고 있었다. 한 번씩 꼬챙이로 상대방을 찌를 듯 내밀기도 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보려 할 때 둘은 동시에 일어서서 드자비를 할 태세였다. 자칫 곤란한 지경으로 치닫지 않을까 염려하며 돌아설 때였다. 수성 페인트가 물에 더 잘 견딘다? 무슨 소리? 유성 페인트가 더 잘 견딘다. 고성을 주고받는 이는 우리 중대 최고참 주장복 병장과 염장수 병장이었다. 둘은 한참을 떠들다가 붓을 팽개치고 씩씩거리다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쳐다보는 내게로 거침없이 다가왔다. 둘의 도련한 표정과 걸음에 뒷걸음질까지 하는 내게 둘은 따지듯 물었다. 야, 이일병, 물에는 수성이 더 강하지? 물과 유성은 반대니까 유성이 더 강하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느닷없는 질문이기도 했지만 페인트의 특성을 정확히 꿰뚫지 못하는 나로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내게서 결정적인 대답을 얻어내지 못한 둘은 막사와 연병장을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는 듯했다. 하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본 둘은 괜히 잘못한 표정을 짓는 내게 한 가지씩만 찍으면 될 일을 하는 표정이었다. 내가 숙였던 고개를 들자 씩씩거리며 우겨대던 둘은 벌개진 얼굴을 획 돌리며 침을 탁 뱉고 돌부리를 걷어찬 뒤 한 사람은 취사장 옆 세면대로, 한 사람은 내무반으로 들어가 버렸다. 소문으로만 듣던 둘의 흑백 논리의 현장을 목격한 나는 도대체 페인트의 특성을 뭐하러 그리 따지나 자문할 뿐 더 이상 누구에게 물어볼 수 없었다. 한 가지, 둘이 입대 동기로 황산벌에서부터 호반 도시를 거쳐 이곳에 올 때까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다고 들었다. 전입신고 후 고향 소개를 할 때 각각 제1항구도시와 제2항구도시가 고향인 둘은 서로가 자기 고향이 더 짠물이라고 우기면서 대척점에 서게 되었다는 말이 있었다고 했는데 정확한 근거는 빈약하다. 싱거운 얘기를 곧잘 한다는 어느 고참이 짠물은 그렇다 치고 둘 중 어디가 우리나라에서 비중이 더 크냐는 하나마나한 질문에 장수가 6.25 때 인천 상륙작전으로 우리나라를 구했고 지금은 수도의 관문이니 인천이 더 크다고 했다 한다. 그 질문에 그 대답이었고 이에 장복이 6.25 때 그 많은 피난민을 품었고 제2 수도로서의 역할을 하니 단연 부산이 더 비중이 큰 도시임은 자명하다 했다는 것이다. 전입신고의 필수 코스인 노래 부르기에서도 둘의 분위기는 극을 달렸다 한다. 노래 일발 장전과 발사는 거의 동시에 울려 퍼지고 미적거릴 것 같던 장수가 먼저 도전했다. 38선의 봄쯤 부르겠지 했는데 뜻밖의 김곤모의 잘못된 만남을 부른 것이었다. 그 노래 정말 길고 곡의 흐름이 어려운 노래 아닌가. 문제는 독자 편곡을 했는지 한 군데도 맞게 부르는 곳이 없었고 그러면서도 꿋꿋하게 끝까지 다 불렀다는 것이다. 모두들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이 장복이 자세를 잡았다. 잠시 뜸을 들이는 듯하던 장복은 오승근의 떠나는 네 말을 불렀다. 목청에도 애절함을 담았지만 본 가수를 빼다 박은 애잔함과 박자를 주무르는 진지함은 그대로 내무반에 촉촉이 젖어들었다. 특히 장복 병장이 옐로우 보이스의 독특한 음색이어서 여운이 한참 남았었다는 얘기도 들을 수 있었다. 신고식 노래에서 극명한 대비를 보인 둘은 조금씩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한 듯 보였다. 그러나 둘에게는 물건이 왔다로 불리어지면서 후임이 올 때까지 하나의 비애가 지워졌다. 훈련장이나 작업장에서 10분간 휴식 때 노래 일발 장전 하면 모두들 발사를 외쳤고 둘은 한 곡씩 불러야 했다. 극과 극을 달리는 둘의 노래가 은근히 서로 경쟁심에 불을 붙였다는 말도 전해오고 있다. 거기에 유격 훈련장의 레펠 코스에서 둘 다 고소공포증이 있었던지 서로 미루다 조교한테 된통 당한 뒤부터 알력이 싹 텄다는 얘기도 있었다 한다. 그 후 중대 내 서열이 점점 높아지면서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조금의 양보도 없이 상반된 주장을 내세우게 되었다는 것이다. 평소에는 특별한 간극을 보이지 않다가도 주제가 선명치 못한 일에서 그러했다. 사사건건 이쪽과 저쪽에서 마주한 세월은 그렇게 흘러간 것이었다. 점입가경이랄까, 수기식당의 영수기 사건, 사건이랄 것도 없는 미확인 주장은 하루가 다르게 침소봉대 수준으로 변해갔다. 먼저 말한 사람의 의도를 뛰어넘으려면 강도를 더 높여야 하는 승부의 속성일까? 얼굴을 제일 가까이서 봤다 해서 손을 잡았다, 뽀뽀를 했다, 선을 넘었다, 장모가 될 영숙이 어머니로부터 술 한잔 받아 마셨다까지 수기식당은 봉오리 초소에서 민간인 출입지역에 있는 마지막 식당이다.
면회를 오는 사람들이 초소의 면회 신청을 한 후에 자연스레 수의식당에서 기다리는 장소로도 맞춤한 곳이다. 그 집 딸이 영숙인데 20살이 되었을까. 제법 용모가 단정했으니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들도 은근히 엮어지기를 바라는 바로 그 영숙이를 두고 장복과 장수의 대결 구도는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전설같이 회자되는 얘기로 이어져 왔지만 우리는 모두 터무니없는 허풍임을 안다. 하지만 대놓고 육하 원칙을 내밀 사람을 기대한다는 건 어림없는 일이었다. 바로 그날 저녁이었다. 우리 중대가 첫 임지인 신임 장교가 주번 사관을 맡은 날이었다. 이미 제대를 얼마 남기지 않은 둘은 신임 장교가 주번 사관일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의 위에 있고자 했다. 상대도 이미 드문드문 들리는 둘의 뻣뻣함에 나름의 가격을 가하려는 의도를 숨기고 들어왔다. 중대 최고참인 장복병장과 장수병장은 복장부터 다소 허술했다. 주번병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뒤 패치카 옆 둘의 침상까지 느긋하게 다가선 주번사관이 둘 앞에서 잠시 둘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말했다. 뒷말을 잊지 않고 장복병장의 아래 위 복장을 살폈다. 장복입니다. 장복병장이 거침없이 소리쳤다. 장복? 술말인가? 아닙니다. 장복, 주장복입니다. 술 잘해 보이는데? 술 못합니다. 이름과 이미지가 불일치하군. 그 한마디로 일축한 뒤 옆에 서 있는 장수병장에게 말했다. 염장수병장은 혹시 집이 염전하나? 예? 염전하는 사람 같아서. 은근히 작정하고 일석저모에 임한 것이 틀림없었다. 이미 둘은 살짝 틀어졌다. 둘의 자세가 몸 중심을 여러 차례 바꾸는 것으로 기분이 틀어진 것을 읽을 수 있었다. 주번사관의 페이스에 말려들었다고 느낄 때는 어느새 점호는 끝나가고 있었다. 의외의 상황을 은근히 기대했던 우리는 의미 있는 시작을 흐지부지한 것 같은 결말에 조금은 실망했다. 그렇게 점호가 끝난 뒤 말년에 사주가 틀어지게 생겼다는 말로 불편한 심기를 비친 둘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후배들 앞에서 본의 아니게 웃음의 빌미를 둘 다 제공했다는 한심함에서 나온 자조가 섞인 말치고는 파격적이었다. 보소, 소금장수. 요즘 소금 시세 어떻소? 소금장수? 사람이 이름에 책임을 져야지. 장복이면 술이든 약이든 장복을 해야지. 언필칭, 주장복이면서 술도 못한다는 걸 꼬집는 투였다. 나는 오늘 보았네. 연부의 상판을. 연부의 상판? 나는 오늘 표리부동의 증표를 새삼 확인했소이다. 뭐? 표리부동? 길을 막고 물어볼까? 부대에 상관 한 사람 잘못 오니 군대가 갑자기 어지럽게 되는구나. 무릇 얼굴에 그 사람의 모든 게 담겨있다 했으니 달리 말해 무엇하리. 아이고, 술을 장복 못해 미안합니다. 졸지에 한번 가보지도 못한 염전의 주인이 되어버려 송구합니다. 더 이상 시끄러워지지는 않았지만 둘은 점호 때 휘말렸던 불편한 심기를 끝내 떨치지 못했음은 애꿎은 담요가 찢어져라 털어대는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다. 둘과 연결된 일 가운데 태권도 측정에 관하여는 나도 양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입대 전 이미 국기원으로부터 태권도 초단증을 받은 나는 추호도 티를 내지 않았다. 남쪽의 K대 체육교육학과 출신 주장복 병장과 인천의 태권도장 부사범으로 있다 군에 온 염장수 병장 둘은 태권도 교육 시간이면 자연스레 숙달된 조교였다. 그런 그들 앞에 제가 태권도 초단입니다 하는 만용은 위험할 수 있었다. 태극 1장부터 8장까지는 물론이고
초단 입단의 필수 품새인 고려장을 완전 정복한 내가 태극 1장부터 다시 배우는 자세로 그 수준에 맞게 연기를 하기로 한 것이다. 그때마다 별다른 지적 없이 진도를 소화하는 내게 장수병장은 한 번씩 고개를 갸우뚱할 뿐 별다른 언질은 없었다. 그런데 마지막 과정 입단 심사 때 고려장을 중대 내에서 가장 완벽하게 했다는 평을 듣고 입단 심사에 통과된 그날 밤 장수병장이 나를 살짝 불렀다. 야, 이영일. 일병 이영일. 지나치리만치 부동자세를 취한 나는 입술에 힘을 주었다. 솔직히 말해. 태권도 어디까지 한 거야? 이놈 봐라. 말 안 해? 말해봐. 비밀로 해주십시오. 초단입니다. 잠자코 한참 쳐다보던 장수병장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알았다. 비밀로 하마. 했다. 순간적으로 정권 찌르기로 내 이마를 칠 듯 갖다댔다. 그리고는 그래, 반갑다. 했다. 그 일 이후 나를 보는 장수병장의 시선과 그를 보는 나의 시선엔 보이지 않는 끈끈함이 있다고 나는 단정할 수 있었다. 거기에는 장복, 장수, 둘의 태권도에 대한 열정이 우리를 매료시키는 요인으로 치부할 만한 매력이 있었으므로 가능했다. 장복 병장의 품새는 예술이라 해도 전혀 손색이 없었다. 순발력은 화려했고 부드러우면서도 절도와 박진감이 넘치는 중심이동은 품격이 있었다. 또한 장수병장의 대련은 치명적인 공격의 맥을 알았고 급소를 노려보는 눈에서는 정광석화의 빛을 예비하고 있었다. 특히 되돌아 돌려차기와 뒤차기의 발놀림은 기선제압의 요체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둘의 대련을 우리는 끝내보지 못했다. 서로의 아킬레스건을 꿰뚫고 있을 둘이 마주선다는 것은 보는 이들에게는 흥미를 제공하는 볼거리가 될지는 몰라도 결정적인 위험을 담보로 하는 대련을 둘은 은근히 피하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더욱이 둘보다 선임이 없는 중대 내에서 대련을 주문할 만한 이는 없었던 것이었다. 그들의 탐색전 중에서 마지막까지 남겨진 태권도 대련은 상상 속에 남았다. 둘의 관계를 흥미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중대장이 야심찬 이벤트를 마련했다. 화목 작업과 도로 보수 작업이 얼추 마무리가 되어가던 가을 초입의 어느 날이었다. 예고 없이 애인 사진 콘테스트를 연다는 공문이 내무반에 붙었다. 지휘관들의 의견이나 장병들의 정서는 사전에 탐문하지도 않은 채 전격적으로 추진된 일이었다. 애인 없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미모를 무슨 잣대로 평가한단 말인가? 전투력 손실이 우려된다는 등 볼멘 소리가 들려왔지만 날이 지나면서 중대본부 행정반의 제법 격을 갖춘 콘테스트 판에 하나 둘 사진이 나붙고 서서히 분위기는 고조되고 있었다. 한데 사진을 마감하는 날까지 두 사람은 소기의 경읽기로 일관했다. 부산에서 이곳 봉오리 초소까지 면회 왔었다는 장복병장의 애인이 모 탤런트를 닮은 미인이란 걸 흘린 이가 있었지만 그는 끝내 함구했다. 드디어 발표 날. 미모 위주가 아닌 다정함이 가장 돋보이는 커플에 1등이 주어졌다. 3박 4일의 특별 휴가를 떠나는 주인공 사병이 둘에게 우렁차게 다녀오겠습니다 를 외치자 함께 얼싸안던 모습은 생경하기조차 했다. 진원을 알 수 없는 소문이 돌았다. 애인이 없는 장수병장을 의식, 장복병장이 사진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 속내를 둘은 태연하게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 둘의 마음속에 어떻게 그런 첨예한 대립이 서 있었나 생각되기도 했다. 한 번씩 막걸리가 제공되는 중대 회식이 있는 날이면 우리는 둘의 또 다른 진면목을 목격할 수 있었다. 술을 입에 대지 못하는 후임병들조차도 술잔은 비워내야 하는 순서 뒤 처음엔 미적거리며 시작된 노래 부르기 순서가 달아오를 즈음
눈짓으로 장수병장이 지목되는 것이다. 어쩌면 그의 등장은 모든 중대원들의 요구인지도 모른다. 김철수류의 노래를 부르는 그는 내무반을 요절복통의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나는야 간다를 불렀다. 음정과 박자를 완전히 무시, 100% 틀리게 부르는 그것은 하나의 경지다. 음정과 박자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과 함께 김수철의 예의 다리를 가로 벌려 뛰어오르는 춤은 가히 묘기다. 특히 빗자루 기타를 들고 침상을 종횡무진 누빌 땐 웃다가 울다가 눈물까지 찍어내며 내무반은 초토화가 되는 것이다. 아쉽지만 음악성이 결여된 무대엔 냉정하다. 앙코르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뒤를 이어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장복병장의 무대가 그것을 상쇄하는 것이다. 오로지 금과 은의 노래만 고집하는 그가 정화를 시작하면 내무반은 일순 정적에 빠져든다. 따라 부를 수도 없고 손뼉으로 박자를 맞출 수도 없는 무반주의 노래의 주인공이 그의 애인일 거라는 추측은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다. 음색이 받쳐주어야 가능할 애절한 듯 굽이치는 가락을 받아들이는 모두는 눈을 감은 채 어깨를 좌우로 흔드는 것이다. 언제인지 모르게 노래가 끝나면 앵콜, 앵콜은 지체 없다. 주저없이 거의 동시에 장복병장은 앞뒤를 살피지도 않고 처녀 뱃사공을 시작한다. 이제 내무반의 분위기는 정점을 향한다. 특히 군인 간 오라버니 소식이 오내에 이르면 전 소대원이 일어서서 발을 구르고 손에 들린 모든 것을 두들기며 거대한 합창이 된다. 그런 날 회식의 대미를 장식한 장복과 장수 병장 둘의 허물없음을 읽어내는 것 또한 우리들 몫이었다. 그 해 따라 늦은 태풍이 전해지던 날 저녁 점호 시간 전이었다. 우리 모두는 점호 준비로 바쁘게 돌아가는데 고참의 품격인 양 조금은 널브러진 자세로 TV를 보던 둘이 붙은 것이다. 일기예보 시간에 오키나와와 시베리아를 그리고 북태평양의 고기압이 어쩌고 저기압의 방향과 북서풍이 어쩌고 하는 대목에서 작은 소란이 시작된 것이다. 그럼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북서풍이 아니란 말인가? 누구를 딱히 지목하지 않은 표정으로 장복이 호기롭게 소리쳤다. 북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 북서풍이라는 건 진리다. 장수가 맞받아쳤다. 장복이 나 참 미치겠군 하는 표정으로 일어서며 소리쳤다. 전체 주목! 장수도 일어서며 허리에 양손을 쥐었다. 그때까지는 전체가 끌려가지 않았다. 다시 한번 장복이 목청을 높이며 전체 주목을 외쳤다.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으므로 모두 듣기 집중하기 바란다. 북서풍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북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 북서풍이라 하는 허무맹랑한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 있나? 관물의 각을 세우다가 군장 정돈을 하다가 침상 아래 불필요한 것이 있는지 살피다가 갑자기 주목당한 모두는 대답이 없었다. 둘의 표정을 일제히 지켜보면서 지금 이 긴박한 점호 준비 시간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한가하게 북서풍 타령이냐는 눈치를 비치고 있었다. 어느 누구로부터도 대답을 얻어내지 못한 채 잠시 침묵이 흘렀다. 허리를 지탱하던 양팔을 웅변 자세로 세운 장수병장이 험악한 얼굴을 이리저리 굴리며 외쳤다. 북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 이름 그대로 북서풍인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중대에 있나? 갑자기 내무반 공기가 싸늘하게 느껴졌다. 모두들 묵묵부답이었다. 어느 구석에선가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으나 둘은 듣지 못한 모양이었다. 어떤 대답도 얻어내지 못한 둘은 다시 맞부터 으르렁댔다. 터무니없는 억지를 이론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를 모독하는 거다. 반론을 반론으로 보지 않는 것은 모독이 아니고? 옆에서 보니 둘은 이제 정색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다. 더러운 자식이 들어와서 더러운 군대가 되었다. 한심한 동포 때문에
우리 중대가 한심타. 안 보이는 게 도와주는 거다 이 동포야. 어휴, 제대해야지. 인생 제대 말이요? 연병하세요. 염장의 불은 다음에 지르기로 한다 이건가요? 복장 터지는 소리를 개념 없이 하는 이런 수작 앞에서 함께 한다는 것이 한이요. 마치 인생 임계점에 다다른 것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같이 보이는구려. 끙. 소란이 주번 사관에까지 닿은 모양. 군종 신상병이 달려왔다. 곧 점호가 시작됩니다. 그래, 마침 잘 왔다. 군종은 말해봐라. 성경에는 이럴 때 어떤 구절이 유효한지를. 장보고의 물음에 잠시 고개를 숙이던 신상병이 입을 뗐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에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하세요. 주님, 주씨를 쓰시는 분이 먼저 하세요. 그때 일소대 일석점호 준비 끝 하는 주번병의 목소리가 내무반에 울려 펴지면서 둘의 소란은 비로소 중지되었다. 며칠 후 우리 대대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서울 은광여고에서 위문 공연단이 왔다. 한 번씩 여타 매스컴에도 소개되는 전통의 그들은 장안의 화제를 넘어 전국적인 지명도를 자랑하는 밴드부가 아니던가. 더구나 민간인 구경을 좀채 할 수 없는 최전방에서 새하얗고 아리따운 그녀들의 출연을 확인하는 이 순간은 위문을 넘어선 축제, 바로 그것인 것이었다. 대대 식당 한쪽에 마련된 무대에서 울려 퍼진 그들의 브라스 밴드의 세미 클래식 연주는 숨을 멎게 했다. 그 어떤 소리도 침입할 수 없는 고결한 공간 속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던 음악의 청량감은 눈을 감게 했고 귀를 세우게 했다. 성악 독창 뒤 검은 타이즈를 신은 세 사람의 앙상블 댄스 때는 침을 삼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이윽고 찰나 같은 암흑이 현란한 조명에 지워지는 것과 동시에 헬로우 미스터 몽키가 연주될 때였다. 튕기듯 뛰어나간 장복병장이 예의 그 개다리 춤을 추자 기다렸다는 듯이 장수병장이 주저없이 가세하여 김수철의 춤을 추는 것이었다. 평소 둘 사이를 익히 알고 있는 터여서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고 환호를 보냈다. 절정은 예상치 못한 데서 연출되었다. 앙상블 댄스의 여학생 둘이 뛰어나온 것이었다. 무대를 장악한 네 사람은 거침이 없었다. 마치 예정된 파트너라도 된 양 어우러졌는데 휘파람과 괴성이 공연장을 떠나가게 했다. 한바탕 그들의 디스코 타임이 끝난 후 인솔교사가 둘에게 작은 선물을 전달할 때 땀범벅이 된 둘은 서로를 껴안았다. 다음 날 무기고 옆 동초 근무를 마치고 내무반으로 들어설 때였다. 자정이 훨씬 지난 시간이었는데 페지카 옆에서 은밀한 소리가 들렸다. 그곳은 원래 세 사람의 침상이 만들어진 공간이지만 두 사람 장복병장과 장수병장이 공공연히 장악하여 둘만의 공간으로 인정하는 신성 불가침 구역이었다.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가던 나는 승리, 우리 사단 경례 구호가 승리다 하고 속삭이는 목소리로 경례를 했다. 장복병장과 장수병장이었다. 마주 앉은 둘은 만면에 미소를 사이에 두고 있었는데 김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못 볼 것을 본 듯한 엉거주춤한 자세로 돌아서려는데 장수병장의 소리가 들렸다. 영일이, 동초 근무 마치고 왔구나. 그래, 한잔 하겠느냐? 아닙니다. 안 하겠느냐? 아닙니다. 이 자식, 일병이 빠져가지고. 하는 수 없이 다시 돌아섰다. 차가운 밤중을 지킨 몸에 감아도는 냄새는 순간 나를 혼돈에 빠지게 했다. 더욱이 둘은 라면 그릇 앞에 소주잔을 보기 좋게 두고 있었다. 그 라면 그릇에 눈을 박은 내게 들려왔다. 내가 침을 삼키는 소리를 둘은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었다. 이거라도 받아라. 장수병장이 서너 젓가락이 됨직한 라면을 담은 컵을 내밀었다.
이미 사양할 힘은 내게 남아있지 않았다. 동초 근무 때 허기와 한기를 참았던 나는 대답은 잊고 컵을 받아들였다. 세상에 어떻게 끓였기에 떡국보다 더 쫄깃한 건빵의 맛이라니. 나는 잊을 수 없었다. 그때 나는 보았다. 컵을 내밀 때 장수병장이 내게 보여주던 눈웃음이 태권도 선배로서 베풀어주던 내밀한 동질감이라는 걸. 그날 밤 둘의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물음 마주하기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둘의 반목은 한낱 무의미한 전시용이라고 나는 단정할 수 있었다. 전날 그녀들의 위문 공연이 둘에게 결정적인 화합의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고 할 수 있었을까? 흑백 논리, 전부가 아니면 전무, 반대를 위한 반대에 그것은 희석제가 되었다고 생각되었다. 며칠 후 하나의 작은 충격을 우리는 목격해야 했다. 대상산 중턱에 걸린 구름이 사라지지 않아서 유난히 하늘이 좁아 보이던 날이었다. 모두들 병기 수입을 하며 다그락거리는 소리만 내무반을 채우고 있을 때였다. 주병장님! 평소 심한 허스키로 전달사항을 알릴 때면 듣는 사람이 더 답답해질 정도의 음색을 가진 중대 서무병 오상병의 목소리가 천둥 같은 음성으로 내무반에 울려 퍼졌다. 내려왔습니다. 일순 내무반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특명지가 내려왔습니다. 그래? 며칠이고? 보십시오. 오상병은 장복병장과 장수병장 둘 사이에 흰 종이를 펼쳐 보였다. 오상병이 내민 건 장복병장의 저녁 특명지였다. 순간 내무반은 잠시 술렁이는 듯 했다. 교련 혜택 조기 제대인 것이다. 함께 저녁 특명지를 바라보던 장수병장의 담담함은 극한의 침잠, 바로 그것이었다. 받아든 장복병장은 오상병에게 그것을 슬며시 내밀며 짧게 알았다고만 했다. 수개월을 앞당겨서 내려온 저녁 특명지는 둘 사이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침묵으로 일관하는 둘을 우리는 근심 어린 눈으로 보아야 했다. 게으름을 피우던 아침 점호에 묵묵히 임하는 둘에게 연민의 정도 보내야만 했다. 둘이 있을 땐 키득거리는 소리를 곧잘 들려주면서도 우리들 앞에서는 갑론을박을 쉬지 않는 이유가 진정 무엇일까 알 수 없었다. 어느 순간 장수병장의 쩌렁쩌렁하던 기합소리에 맞서던 장복병장의 호기스럽던 특유의 구령소리가 분리되는 환상을 지켜보아야 했다. 그 속에서는 천리 행군 때의 뭉클했던 기억도 피어올랐다. 목에 걸린 인식표조차 천근 무게로 눌려올 때면 발바닥의 물집은 차라리 호사였다. 낙오는 용서할 수 없는 민폐로 어떤 경우에도 드러내지 말아야 하는 불문율이다. 해발 1175m의 대성산 횡단을 막바지에 남겨둔 새벽, 갓 전입되어 온 신병 둘이 끝내 낙오의 빛을 보일 때였다. 어디에 있었는지 전혀 모를 둘이 나선 것이다. 그들이 배낭을 하나씩 말없이 받아 둘러맨 것이었다. 그 모습을 본 우리 모두는 탈진한 상태였기에 어떤 표현도 표정도 지을 수 없었다. 그저 묵묵히 습관처럼 발길만 앞으로 내디딜 뿐이었다. 마지막 힘을 아끼는 비결이 침묵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습득이다. 계곡의 물소리를 잠재우는 군화소리만 대열의 앞뒤로 울리던 칠흑의 밤, 우리에게 남겨진 행군의 남은 거리를 짐작한다는 건 의미가 없었다.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둘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경의였다. 내가 병장이 되었을 때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자문이 들었다. 얼굴엔 땀만 흐르는 것이 아니었다. 눈은 이제 한방눈으로 바뀌었다. 중대장의 전별사를 들으며 일자로 다물었던 입을 풀며 어느 누구보다도 굳은 악수를 둘은 나누었다. 동시에 눈자위를 훔치는 둘의 모습은
우리를 숙연하게까지 했다. 처음 장복병장의 제대 배낭을 대신 들고 위병소까지 따라왔던 장수병장이 언제부턴가 보이지 않았다. 위병소에서 이제 들어가라며 장복병장이 우리에게 손을 흔들었다. 봉우리 초소를 향해 걸어가는 장복병장의 모습이 눈 속에 파묻히고 있었다. 접근사는 이제 폭설에 사라졌다. 막사에서부터 위병소까지 도열했던 중대원들이 흩어질 때도 장수병장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오늘 환송의 대열에 처음부터 장수병장이 있었던가 하는 착각이 들었다. 이제 둘의 탐색전은 끝났다. 어쩌면 그날 밤에 끝났을 것이다. 이제 탐색전의 대상이 없는 이곳에서 긴 겨울을 보내야 하는 장수병장 혼자서 감당할 대상이 무엇일까 생각해본다. 이 눈이 정말 축복일까 생각하며 네모반으로 발길을 돌렸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좀 웃었습니다. 저의 군 생활과 똑같지는 않았지만 여러 부분에서 그래 이렇게도 했었지 하면서 공감이 되었거든요. 우리나라 남자들은 20살을 넘기면서부터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다면 누구나 군대를 다녀와야 하죠. 의무적으로 짧으면 몇 개월, 길면 2년 가까이를 불편하고 외진 곳에서 지내야 하다 보니 아마 외롭고 많이 힘들 것입니다. 또 전국 각지에서 성격도 다르고 인생살이도 다 달랐던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서 그런지 별의별 사건들이 다 일어나기도 합니다. 탐색전 관전기는 군대 생활에서의 일부분을 아주 재미있게 잘 다룬 작품입니다. 더구나 저에겐 기나긴 장편만큼이나 신선하고 재미있게 읽힌 작품이었는데요.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사실적이라고나 할까요? 장수병장과 장복병장, 이 두 사람은 이름에서부터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누가 보면 형제라 볼 만한 이 두 사람은 늘 티격태격합니다. 잘못 보면 두 사람이 늘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에게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사건건 시비를 붙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았죠. 그들은 성격이 비슷하고 의견이 달라서일 뿐 서로에 대해 마음속으로부터의 끈끈한 우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먼저 전역을 한다고 하니 나머지 사람의 마음은 짐작이 가더군요. 왜냐하면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가 조금 더 공감이 됐기 때문입니다. 저희 동기도 저보다 먼저 전역을 했거든요. 그때의 섭섭함과 아쉬움이란 그랬습니다. 간만에 저희 추억도 같이 떠올려보게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즐거운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인록 작가의 탐색전 관전기를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